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전영재입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 새벽반 수업하고 오후에 개인 레슨 하고 오늘은 한 오전에 5시간, 오후에 5시간, 10시간 수업했네요. 그래도 어제 좀 피곤했는데 많이 피곤했는데 어제 일찍 좀 푹 잤더니 오늘은 좀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또 삼겹살을 먹었더니 조금 에너지가 보충이 됐습니다. 근데 몸무게는 1kg 쪘네요. 아, 자, 오늘은, 수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회원님들에게, 어, 꼭 필요한 것과 준비해야 될 것,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뭘 가지고 가야 되죠? 총하고 총알을 가져가야 되겠죠. 물론, 어, 모자도 써야 되겠죠. 갑자기 그 모자가 아니라, 그, 하여튼, 전쟁터에 나갈 때는 총하고 총알하고 모자에 쓰는 그 헬멧 비슷한 거, 군모라 그러나 그걸 써야 되겠죠. 근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때 기존에 입던 사복 입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수영복을 입어야 되죠. 수영복. 간혹 보면 수영하러 오실 때 수영복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하러 오셨다가 수영을 못 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수영장에 수영복이 회원님들이 뭐 놓고 가셔가지고 안 찾아가는 거라든지, 어, 분실물함에 뭐 장기간 방치된 거, 그거는 이제 버렸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수영복이 다행히 있으면은 그런 수영복을 빌려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영복을 구입을 할 때 어떤 수영복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영복은 어, 옷입니다, 옷.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수영복을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7부, 5부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지, 또 아니면 내가 발목까지 오는 레깅스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지. 간혹 보면은 이 해변에서 입는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해변에서 입는 수영복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옷이 이렇게 퍼지면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벗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끈을 꽉 조여도 이게 물속에서 풀려가지고 벗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변에서 입는 수영복은 안 입고 오시는 게 좋고, 일단은 다양한 종류의 수영복이 굉장히 많죠.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기왕이면 뭐 과거에는 그냥 뭐 싸고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을 입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수영복이 패션이다 보니까 좀 자기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색깔, 또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수영복. 브랜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뭐 직접 구경 삼아 각 브랜드별로 매장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수영복을 입어볼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매장 직원분이 한번 입어보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입어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물을 안 묻히고 수영복을 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 치수,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팬티 사이즈로 입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허리 사이즈로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수영복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대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수영복은 일단 오래 입을 수 있는 수영복도 좋지만 요즘에 나오는 수영복들은 워낙 원단들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문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본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주문 제작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 슈트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수영복도 주문 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영복은 본인한테 잘 어울리고 또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영복을 준비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물안경하고 수영 모자를 쓰셔야 돼요. 수경하고 수모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같은 제품인데 어떤 데서는 조금 더 비싸고 어떤 데서는 또 조금 싸고, 또 자세히 안 보면은 수경의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수경이 엄청 큰 거예요, 알이. 그리고 또 주문을 했는데 알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 쓰시는 분들 보면 안경테 엄청나게 많죠. 색깔도 다양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회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인터넷으로도 한번 보시고 똑같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 상품을 일단 가서 보셨으니까 구입하시기가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영 모자도 수천 가지죠. 뭐 디자인부터 색깔, 또 실리콘으로 된 모자, 또 실리콘 중에서도 또 일반 실리콘이 있고 또 고급 실리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천으로 된 모자도 있고 엄청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고르는 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 모자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천으로 된 거는 장점이 썼을 때 이렇게 머리가 압박되고 이러는 건 없어요. 대신 물을 썼을 때 모자를 썼을 때 물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천으로 된 건, 망사로 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망사를 잘 안 쓰는 편이라 망사를 쓰게 되면 머릿속으로 물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수영할 때 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 모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뭐 간혹 회원님들이 선생님은 수영을 잘해서 실리콘 모자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천으로 된 거 써야 되죠. 초보자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천으로 된 수영 모자를 쓰셔도 되고 실리콘으로 된 걸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다 써보시라 그래요. 실리콘도 써보시고 천으로 된 것도 써보시라고. 그래서 본인한테 편하신 걸 쓰시되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 쓰셔야 된다. 딱 썼는데 실물은 굉장히 잘생기시고 굉장히 이뻐요. 근데 모자를 썼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실리콘 모자를 쓰면은 왠지 수영 잘할 것 같아 보이고, 왠지 제가 봐도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천으로 된 모자를 쓰면은 사람들이 나 깜짝 놀래요. 제가 쓰고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수영 모자가 사람의 인상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경 같은 경우는 또 컬러가 여러 가지예요. 투명도 있고 또 뭐 약간 그 흑색 비슷한 것도 있고 블루도 있고 또 노란색의 빛깔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핑크색도 있고 약간 짙은 어둠의 색깔도 있고 또 색깔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물안경을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검정색인데 안에서 쓰면 밝은 노란색의 그런 느낌이 나는 물안경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요. 저도 뭐 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경은 좀 좋은 거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수경은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수경을 쓰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못 쓰다 보니까 일단은 수경은 좀 좋은 걸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썼을 때 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이 시야가 확보가 잘 돼야 되고 또 수경이 잘 벗겨지지 않아야 되죠. 그 요즘에 수경들 나오는 걸 보면은 안에 이제 고무 바킹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고무 바킹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바킹 없는 물안경은 쓰게 되면은 눈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압박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눈에 좀 압박이 안 되면서 그 고무 바킹이 좀 부드러운 거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 또 수경을 썼을 때 물속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앞이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색약이라든지 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별도의 물안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안경에 도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물안경들이 팔아요. 안경점에 가시면 인터넷에도 팔고 그래서 거기에 내 눈에 맞는 가장 적합한 물안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모는 제가 참 수모 때문에 제가 머리가 이 둘레가 61cm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이 57cm 기성품으로 나오는 모자들이 대부분 57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7cm짜리 기성 모자를 쓰게 되면 머리에 그냥 자국이 꽉 나면서 수영하는 동안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수영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성분들 모자를 써요. 여성분들 모자 중에서 머리 긴 여성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원이 좀 크게 나온 둥글게 나온 그런 수영 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모자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수영 모자를 두 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만 그냥 대부분 쓰는데 간혹 저는 이제 안에다가 천으로 된 수영 모자를 하나 쓰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 수영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 모자를 하나 쓰고 그 위에다 실리콘 모자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커가지고 수영 모자가 조금 수영을 하다 보면 자꾸 점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주방장 모자처럼 이렇게 됩니다. 어떤 회원님들은 상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투 선생님 막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모자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물안경 끈을 이렇게 꽉 조이다 보면 이렇게 또 머리가 아프고 눈이 또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한 그 물안경 크기도 좀 넉넉한 걸 쓰는 편이고 수영 모자도 좀 넉넉한 걸 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영 모자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모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대두들을 위한 큰 모자들이 나와요. 막 62cm, 62cm에서 64cm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자밖에 못 쓰거든요. 기성 모자는 제가 못 쓰다 보니까 수영 모자를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오는 수영 모자가 있으면 대부분 그냥 저는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나 이 강습반 회원님들이 수모를 주시면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쓰면은 머리에 자국이 꽉 나가지고 그 아프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아니 머리가 왜 얼굴 이마에 뭐 자국이 났냐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영 모자는 저한테는 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두들을 위한 수영 모자 누가 만드실 의향 없으신가요? 업체에서? 아이고. 자,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한테 좀 어울리는 수영 모자를 착용을 하시고, 자, 수영복과 수영 모자와 이제 물안경이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할 될 건 뭐냐. 이제 수영장에 갈 때는 수건이 있어야 되겠죠, 수건. 근데 이제 수건을 주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을 본인이 준비해 가야 되는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수영장들은 거의 수건을 수영장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막 수건을 막 2개를 빌려달라, 3개를 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머리가 이제 기시다든지 아니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닦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보면 수건을 가져가시면 이제 수건을 매일 빨고 개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양이 많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영장에서는 그냥 1인 1개 정도 지급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건 마음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 수건 가지고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은 하루에 수건을 막 세탁기 3대를 가지고 막 하루에 3-4번씩 빨래를 하고 그걸 또 다시 건조기에 말리고 뭐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빨고 건조하고 다시 개고. 예. 제가 일하는 수영장은 같이 근무하시는 그 탈의실 그 직원분께서 항상 수건 정리해서 빨아가지고 건조해서 가져오시면 인포에 계신 인포 직원분들이 아침부터 계속 그걸 개요. 저희도 가끔 당직 쓸 때 보면 수건 개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건이라는 게 지급이 되면은 다행인데, 수영장에서 지급이 안 되는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은 난감하죠. 수건을 안 가져갔는데, 이거 어떻게 닦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수영장에서 수건을 주겠지 하고 수영을 하러 갔어.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수건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장 바닥에 있는 걸레를 빨아가지고 몸을 닦고 머리를 말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사설 수영장, 이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대부분 수건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관리상의 문제로. 근데 시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수건을 안 주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건을 주는지 안 주는지, 빌려주는지. 자,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할 때는 수영을 하시고 나면은 수영장 우리 뭐 깨끗하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야죠.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들어갈 때 한번 하고 나올 때 한번 대부분 하시는데,
들어갈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막 그 뭐 비누나 샴푸나 뭐 바디 샴푸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기만 하고 들어가시는데,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샴푸나 비누, 바디 샴푸 이런 거를 대부분 거의 다 쓰시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걸 이제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수영장에 비누가 있는 수영장도 있고, 비누하고 샴푸가 준비되어 있는 수영장도 있죠. 어린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샴푸하고 몸을 같이 닦을 수 있는 투인원, 그런 샴푸를 많이 비치를 해 놓죠. 또 어떤 데는 뭐 샴푸나 비누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씻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옆에 계신 분한테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면도기를 항상 많이 가져오시는데, 면도기는 진짜 조심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떤 회원님이 면도기를 가방에다 넣고 오셨다가 면도기를 꺼내다가 손을 비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면도를 하시고 어 샤워장 옆에 보면 이렇게 비누함이 있는데, 그 위에다 이제 면도기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이제 애들이 장난하느라고 얼굴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얼굴을 다친 애도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면도기가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날이 있는 걸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난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면도기를 꺼내다가 아니면 집어넣다가 손을 다 비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샴푸, 린스, 또 오일, 바디 오일 막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죠. 근데 이제 수영장에서는 원래 오일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향기도 나고 몸도 매끈하고 건조하지 않고. 근데 그걸 바르고 수영장에 와서 샤워를 한다든지 바르다가 바닥에 오일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심하게 다치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굉장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일은 바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제가 옛날에 연습생 시절에 남탈, 여탈, 목욕탕 청소를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남자분 탈의실보다는 여자분 탈의실을 청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청소하다 보면 미끄러지는 경우는 대반사고, 또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머리가 기시다 보니까 머리카락 같은 걸 이제 그 치우다 보면 그 하수도 수채구멍을 이렇게 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거 빼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오일을 바르시게 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치시는 분들의 대부분 수영장에서 7, 80%는 탈의실에서 샤워하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다 하시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드라이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장에 보면 드라이기가 거의 다 있는데 없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수영장도 드라이기를 보면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남자분들은 금방금방 말리지만 여성분들은 머리가 기시니까 또 또 롤 이런 모양도 내셔야 되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여성분들이 줄을 쫙 서줘요, 드라이기 뒤에서. 그건 들은 얘기예요.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직접 본인의 드라이기를 갖고 다니시면 좀 더 빨리 말리실 수가 있고, 또 성능이 좋은 드라이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머리를 좀 빨리 예쁘게 모양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어 수영 가방. 맞다. 가방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방수가 되는 가방이 좋습니다. 왜냐면 수영복을 일단은 나가실 때 탈수기에, 수영장에 비치된 탈수기에 돌려가지고 꽉 짜가지고 나가더라도 물기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 가방은 다른 본인의 가방에 이제 따로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옷 가방하고 이런 뭐 서류 가방 같은 데다가 같이 수영복을 넣어서 갖고 갔다가 이게 뭐 젖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가방은 별도로 방수가 되는 수영 가방을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기가 잘 통하는 망사 가방 같은 것도 요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 넣어놓으면은 이제 뭐 젖고 이러지는, 따로 들고 다니면 젖고 이러진 않지만 바람이 잘 통하니까 수영복을 보관하는데 좀 용이하죠. 왜냐면 방수가 100% 되는 가방은 수영복하고 물안경하고 수영 모자를 넣어놨다가 한 번 수영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수영장 가려고 딱 보면 수영복에 곰팡이가 썰었다든지 물안경하고 수모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모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나면 락스에 좀 담가 놓으시면 새로 산 것처럼 깨끗하게 새로 싹 지워지는데, 수경 같은 경우는 락스에 이제 확 담가 버리면 물안경 안에 이제 그 미세한 그 막이 있어요. 습기가 차지 않게. 근데 그 막까지 만약에 락스의 강한 그 세척력으로 그게 닦여 나가 버리면 수경에 그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수경은 웬만하면 사용하시고 마른 헝겊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닦을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신다던가, 기스가 안 나게.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대신 내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닦아 주시고, 잘 말리는 곳에다가 일단 좀 보관을 하시고, 수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져가시면 그냥 수영 가방에다 탁 넣어놓지 마시고 잘 꺼내서 햇빛에다 쫙 말려서 잘 보관하시던가, 아니면은 잘 통풍이 될 수 있는 곳에 널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면은 아마 수영장에 이제 수영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품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다 됐다면은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이고, 이 초보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항목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거의 뭐 30분을 욱박하는데, 제가 방송을 15분 만에 항상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중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양해를 해주시고,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좋은 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써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내일 수영을 만약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내일 가서 수영을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연습해볼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원하고 아주 분위기 있는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